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예, 조금 전 부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는데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성승환, 장보경 기자 전해주실까요? 네, 경주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미중 정상회 대자가 6년 4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우선 시 주석이 방한을 했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중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서 10시 47분쯤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11년 만에 방한인데요. 시 주석의 이번 방한 일정은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첫 일정은 알려진 대로 역시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김해공항 나래마루인데요. 이 미중 정상의 출입국 일정을 고려해서 이 경주가 아닌 부산을 장소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 이 미중 정상회담은 10시 56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 세계 이목이 쏠릴 이 미국과 중국 이른바 빅2의 정상회담 결과는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 주석은 이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이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출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시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빈 자격으로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우가 상별이 각별했겠어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빈 방문 때처럼 예포 21발 발사, 또 네. 의장대 도열 등 최고 예우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노재현 중국 주중대사 등 이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항에 나가서 시 주석을 영접했는데요. 네. 지난 2014년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만 해도 당시 한중 관계는 정치와 경제 모두 이 긴밀히 협력하는 그야말로 호시절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한중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한미의 삼각 공조가 강화되고 남중국해 발언 등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양국은 서해 구조물 문제, 또 이 북한 비핵화 관련 문제 등 한중 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중 관계 복원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 주석 방한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신화통신 인터뷰도 공개가 됐어요. 네,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시 주석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 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중 FTA에서 서비스 투자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가속화하는데 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미중 정상회담일 텐데 어떤 좀 의제들에 있어서 접점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전은 지난 2019년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마주 앉은 건데요. 한때 상호 간에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날선 발언을 쏟아내던 미중은 무역 단절 수준까지 치닫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고위급 회담을 열면서 일시적 휴전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회담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미중은 관세 협상과 또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 등을 두고 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들고 귀국길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사실 미중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사실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조금 더 최근에 와서 많이 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발표한 관세 전쟁에 중국은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국이 최근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고 이 미국이 이에 추가 100% 관세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언제든 전면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위협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네. 이 미중 패권 경쟁과도 엮여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관세 전쟁의 최종 결정권은 결국엔 양 정상에게
있을 겁니다. 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의 수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조금씩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느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양측의 무역 대표가 만나서 이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상이 이번 부산 만남에서 이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정도의 확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관측이 나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중 정상에 대한 기대감을 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양 정상이 이번 대자에서 이 확전 자제 합의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미국이 대중국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와 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막교환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사실 뭐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이익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건 이 미중이 빚어내는 불편한 기류가 전 세계 안보나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중 관계는 특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데요. 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움직여야 되는 한국에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로나 또 한반도 문제로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외교 상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미 싱크탱크 CSIS 초청 강연에서 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안미 경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안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에 치중하는 외교 노선은 옛말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이 미중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외교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북중러가 열병식 등을 계기로 밀착을 과시하는 상황도 우리에게 이 외교적 입장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간 갈등이 완화되면 일종의 편고르기식의 샌드위치 압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한일 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오늘 입국을 하기 때문일 텐데 상당히 극우적 인사로 평가를 받거든요. 오늘 회담 결과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이렇게 6개국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아무래도 신임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인데요. 오늘 늦은 오후쯤에 이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한일 간의 케미 확인 여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단기간에 복원하면서 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는데요.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짙은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한미일 3국 협력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이시바 전임 총리와 단기간에 복원했던 이 관계 개선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교 슈퍼 위크겠죠. 어떤 결과물 내놓을지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